내란 청산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루 전 정 대표와 손을 맞잡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협치하자는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전국이 다시 얼어붙을 조짐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협치 대신 내란 청산이 강조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대 여당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것. 민생보다 이념 얘기로 채워져 있었고 명비어천가만 부르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하루 전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더 많이 양보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번 연설은 양보가 아닌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적대적 정치에만 기생하는 정치 세력은 저는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도 정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악수로 기대감을 키웠던 협치 분위기는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 대표가 검찰, 사법, 언론개혁에 대한 속도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다시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내란을 모두 26번 외쳤는데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저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점은 내란 청산에 찍혔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는 26차례나 등장했습니다. 하루 전 여야 대표 오찬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정 대표는 대야 강공 모드를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재차 정당 해산을 경고했습니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양쪽 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정 대표는 개혁의 골든타임이 있다며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천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법관 증원, 가짜정보 근절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흘러간 유행과 가사라면서 AI 3대 강국 등 성장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2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국 중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200등을 했습니다.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취약계층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 국회를 맞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내일 전 세계로 무사 귀국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 주권 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의 제1조 1항의 규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바람에 나부끼어 누웠던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역사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눈독 들일 때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국민이 구하고자 했습니다. 인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민주주의 역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인내천은 3.1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202만 명, 당시 인구 10%가 만들어낸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 현장에 민주공화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국민들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4.19의 광장에서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믿었던 국가의 총구 앞에서 친구들이 쓰러져 갈 때 광주의 윤상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5.18의 국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고 군사 쿠데타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결국 민주주의를 구해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백마고지와 피해 능선에서 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 라는 질문으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아버지들. 구로공단과 부산 사상공단에서 또 청계천에서 오직 잘 살아보자는 의지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쓴 우리의 어머니들. 그 아들과 딸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신분석 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은 바로 자녀의 삶에서 반복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서 작업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함께 호원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화문 촛불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 국민 주권 시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은 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9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 헌법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 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헌법이 독재자의 국회 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 우리는 지난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국회를 보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서 정의를 잃지 않은 군인의 마음에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참 군인들께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을 사유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사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덮어왔던 어제의 문제들이 결국 오늘에 이르러 더 큰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내란의 밤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내란 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정신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군인 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야당으로 하루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저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의사결정을 오직 한 사람이 한다면 절대 왕정이고 독재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 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수시로 고칩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닙니다.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 맞게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당연히 진보 개혁도 있고 보수 개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저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그가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 법관 평가제,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 신문제 등 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경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유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 증액해달라, 인원 증원해달라고 국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합니다. 언론인 월터 프리먼은 말합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는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심지어 선관위 직원에게 중국 간첩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캡틴 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법, 그리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합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켜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제도약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강릉 가뭄 현장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저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지금 구금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은 미국은 사실상 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모두의 국민주권시대,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늘 나오는 헌법 제1조를 오늘 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주권시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시대입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절대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누구이고 어느 정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 검찰, 사법, 언론이 무소 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해체입니다. 방송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고 했지만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 노조에게 방송을 바친 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곳,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독점하고 있는 곳이 누구입니까?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절대 부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 진영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 진영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헌법 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헌법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오늘 또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검 연장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면 저는 법원은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 7월 달 통계를 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